무대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음절이 공기 중으로 흩어진 순간 우리가 목도한 것은 단순한 가창력의 향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잘 짜인 심리 스릴러 한 편이 끝난 뒤에 얼떨떨한 마비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현역가왕 3회 녹화 현장, 베테랑 심사위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버튼 위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살피던 그 기묘한 정적의 30분. 방송가에 유출된 단 15초의 클립만으로도 이미 포털 사이트의 검색량은 폭주했고 대중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1대1 데스매치가 아니다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는 김태현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선 빈예서가 어떻게 노래라는 전통적 무게를 버리고 지배라는 현대적 전략으로 판을 뒤흔들었는지 그 충격적인 이면을 전문 저널리스트의 시선으로 파헤쳐봅니다. 이번 대결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던진 가장 큰 화두는 노래를 잘한다는 정의의 근본적인 재정립입니다. 오랫동안 오디션 프로그램의 절대적 기준이었던 가창의 기술적 완벽함이 이제는 무대를 장악하는 예술적 설계에 자리를 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김태현이 보여준 무대는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완성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는 음정의 정확도, 박자의 안정성, 발성의 깊이라는 가창의 3요소에서 단 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결점 가창은 스포츠로 치면 70m 밖에서 관역 정중앙을 꿰뚫는 양궁 선수의 화살과 같았고 이는 모든 마스터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술적 완벽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빈예서가 무대에 오른 순간 공기의 흐름은 기하학적인 정교함에서 드라마틱한 서사로 급변했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단순히 완성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소리와 호흡, 그리고 침묵을 재료 삼아 하나의 유기적인 장면을 완결지었습니다. 단순히 높은 음을 내어 기교를 뽐내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어느 타이밍에 숨을 들이마셔야 관객의 심장을 조이고 어느 대목에서 시선을 미세하게 떨어뜨려야 심사위원이 비로소 애절함을 느끼는지를 철저하게 계산하고 설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습의 결과가 아니라 무대라는 공간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천재적 감각의 소산이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극명한 차이를 두고 흥미로운 비유를 던졌습니다. 김태현은 곡에 가진 선율과 가사의 노예가 되어 그것을 가장 충실하게 서포트하는 인류 기술자였지만 빈예서는 곡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둔 독재자이자 설계자였다는 평가입니다. 노래가 가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수가 노래를 부리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가창 실력의 우열을 가리기 힘든 임계점에서 심사위원들은 결국 누가 더 잘 불렀는가가 아니라 누가 이 무대를 지배했는가를 묻게 되었습니다. 빈예서는 그 질문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없이 존재 자체로 답을 내놓았고 이는 보수적이었던 오디션의 평가 기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기술은 복제될 수 있지만 무대를 소유하는 카리스마는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단순한 화제성을 넘어 이번 무대는 철저히 계산된 바이럴 최적화의 산물이었습니다. 방송 전 비공식 경로를 통해 SNS와 각종 커뮤니티에 번진 단 15초 분량의 무대 유출 영상은 닐슨 코리아 기준 방송 2회 만에 시청률 10.3%를 돌파하는 결정적 트리거 역할을 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은 이 짧은 영상이 생성한 구글 트렌드 검색 지수와 네이버 데이터랩의 화제성 지표가 과거 오디션 프로그램의 결승전 수준과 맞먹는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현대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작동하는 스포일러 마케팅의 극적인 성공 사례로 기록될 만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중이 반응하는 양상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전통적인 오디션 팬덤이 노래를 잘한다 혹은 고음이 시원하다는 단편적인 감탄에 머물렀다면 빈예서의 무대를 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이 무대 분위기 자체가 소름 돋는다, 공기의 흐름이 다르다는 식의 공간적 몰입감으로 쏠렸습니다. 이는 현대 시청자들이 더 이상 단순한 고음 대결이나 기술적 완벽함의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이제 무대 전체가 뿜어내는 바이브와 그 안에 숨겨진 서사에 열광합니다. 빈예서는 이 미묘한 지점을 정확히 공략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 같은 숏폼 플랫폼에서 단 몇 초 만에 대중의 시선을 낚아채기에 가장 적합한 심미적 긴장감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가수가 노래를 시작하기 전의 정적, 찰나의 눈빛 변화, 그리고 클라이맥스 직전의 의도적인 절제는 숏폼 콘텐츠의 핵심인 후킹 포인트와 일치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무대 구성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해당 영상을 무한 반복 시청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고실시간 숫자로 환산되어 거대한 팬덤의 화력을 결집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빈에서의 무대 유출 직후 30분간 발생한 검색 키워드의 70% 이상이 압도적 지배력, 설계자와 같은 능동적이고 권위적인 단어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대중이 그녀를 더 이상 평가받는 참가자가 아닌 무대를 주도하는 아티스트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15초의 유출은 단순한 정보의 누출이 아니라 빈에서라는 브랜드가 시장의 표준을 재정의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홍보 시간이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바이럴이 폭발력은 현역 가왕 3이 단순히 트로트 경연을 넘어 MZ세대를 포함한 전세대적 문화 현상으로 확장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과 관계자들의 공통된 증언에 따르면 빈에서의 무대가 끝난 직후 스튜디오에는 그 어떤 오디션 현장에서도 볼 수 없었던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박수가 잦아든 뒤 이어진 것은 심사평이 아니라 약 30분간 지속된 제작진과 마스터들 사이의 긴급 회의와 무거운 정적이었습니다. 평소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던 베테랑 심사위원들은 평가를 위해 들었던 펜을 내려놓고 한동안 멍하니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동의 여운을 넘어 심사위원라는 지위가 가진 평가하고 가르칠 권한 자체가 무력화되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권위의 역전 혹은 전문가적 마비라고 분석합니다. 마스터린이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비칠 정도로 무대에 몰입했던 것은 그녀가 심사위원로서의 이성을 잃고 한 명의 관객으로서 무대의 압도적인 힘에 굴복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빈에서의 무대는 단순히 음정과 박자를 맞추는 경연의 차원을 넘어 이미 완벽하게 패키징된 글로벌 아티스트의 쇼케이스에 가까웠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자신들이 감히 이 무대에서 무엇을 더 보태거나 뺄 수 없다는 일종의 예술적 완성형에 대한 경외감을 느낀 것입니다. 실제로 심사위원석에서는 이 무대에 점수를 매기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는 탄식이 흘러나왔다고 전해집니다. 통상적인 오디션에서 심사평은 참가자의 발전을 돕는 조언 위주로 구성되지만 빈에서에게는 지금 이 무대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이미 도달해야 할 절대점에 도착해 있다는 식의 선언적 평가가 주를 이뤘습니다. 이는 심사위원이 피심사자를 아래에서 위로 바라보는 권력 구조가 붕괴되었음을 의미하며 전문가들이 느끼는 인지 부조화가 30분간의 심사 지연을 초래한 것입니다. 업계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마스터들 사이에서는 점수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이 무대가 방송 전체에 미칠 파급력에 대한 우려 섞인 경탄이 오갔습니다. 빈에서가 보여준 무대 장악력은 기존의 채점표로는 담아낼 수 없는 무형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었고 이를 어떻게 점수화하느냐를 두고 마스터들의 고민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더 올릴 곳이 없다는 합의가 도출된 후에야 심사는 재개되었습니다. 이 30분은 빈에서가 단순한 오디션 우승 후보를 넘어 오디션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고 재구성하는 게임 체인저임을 입증하는 역사적인 공백으로 남았습니다. 이 순간 빈에서는 시스템의 수혜자가 아닌 시스템의 기준을 새롭게 쓰는 존재로 각인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새롭게 도입된 주홍글씨 룰은 참가자들에게는 살을 깎는 지옥도였으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관점에서는 그야말로 거부할 수 없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상대를 직접 지목하여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이 잔혹한 시스템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고질적인 문제인 안전지향적 선곡을 완전히 무력화했습니다. 현역들이 2번 죽이는 룰이라며 멘탈 붕괴를 호소한 배경에는 단순히 탈락의 공포를 넘어 동료의 손에 의해 심판받는다는 윤리적 압박감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이 설계한 이 가혹한 환경은 역설적으로 참가자들의 숨겨진 생존 본능과 예술적 광기를 끌어내는 강력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김태현은 이 압박감 속에서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고강도 가창력을 무기로 삼아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려 했고 이는 방어 기제가 가동된 전형적인 베테랑의 전략이었습니다. 반면 빈에서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역발상의 미학으로 응수했습니다. 그녀는 상대가 에너지를 폭발시키며 몰아칠 때 오히려 힘을 빼고 침묵의 밀도를 높이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는 스포츠 저널리즘에서 말하는 카운터 어택의 정수와도 같았습니다. 상대의 공격성이 강해질수록
그녀의 부드러움은 더욱 날카로운 대비를 이루며 무대의 공기를 장악했습니다. 업계 비평가들은 주홍글 씨라는 극단적인 압박감이 없었다면 빈에서의 이런 대담한 설계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그녀가 선택한 절제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선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심사위원과 관객은 그녀가 언제 폭발할지 숨죽여 기다리게 되었고 그 기다림 자체가 무대의 긴장감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누가 더 노래를 잘 부르느냐의 싸움을 넘어 누가 이 극한의 상황을 체스판 위의 기물처럼 자유자재로 다루느냐의 문제로 변모했습니다. 결국 주홍글 씨 룰은 단순한 예능 장치를 넘어 참가자의 천재성을 검증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었습니다. 빈에서는 이 룰을 통해 자신이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판을 읽고 흐름을 제조하는 쇼의 기획자임을 전 국민에게 선언했습니다. 이 밤 1대1 대결은 승부를 가리는 경연을 넘어 오디션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심리게임으로 진화했습니다. 룰이 잔혹해질수록 아티스트는 더 찬란하게 빛난다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오래된 격언을 빈에서는 몸소 증명해낸 셈입니다. 결국 이 대결의 결론은 빈에서의 결승 직행이라는 결과보다 국가대표급 정예에 대한 정의를 근본적으로 바꿨다는데 더 큰 산업적 의의가 있습니다. 과거의 오디션이 보수적인 관점에서 가창력의 테크닉, 즉 얼마나 높은 고음을 내고 얼마나 풍부한 성량을 가졌느냐에 집착했다면 이제는 무대 운영 능력과 브랜드 설계력이 우승의 결정적인 승부처가 되었습니다. 빈에서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가창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브랜딩의 정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음색이 어느 각도의 조명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들리는지, 카메라가 클로즈업되는 찰나에 어떤 표정을 지어야 시청자의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는 잔상을 남길지를 동물적인 감각으로 동시에 전문가적인 지성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현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핵심인 K-팝 제작 시스템이 요구하는 완성형 아이돌의 자질과 성인 가요가 가진 깊은 정서적 서사가 결합한 새로운 하이브리드 아티스트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를 트로트 2.0 시대의 개막이라고 진단합니다. 빈에서는 단순히 노래를 전달하는 메신저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무대를 하나의 제품이자 콘텐츠로 기획하는 프로듀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역가왕 3을 단순한 장르적 경연을 넘어 누가 더 정교하게 대중의 심리를 요리하고 시장을 지배하는가를 겨루는 전략가들의 전쟁터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특히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의 무게감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대중이 원하는 국가대표는 안정적인 가창력을 가진 보컬리스트가 아닙니다. 세계 무대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지배력과 스타일을 갖춘 아이콘입니다. 빈에서가 세운 이 새로운 표준은 앞으로 남은 모든 경연자들에게 거대한 숙제이자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무대 이후 노래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현역들 사이에서 확산되었으며 이는 프로그램 전체의 질적 상향 평준화를 이끄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빈에서의 결승 직행은 개인의 승리를 넘어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패러다임이 이동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제 오디션의 질문은 누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인가에서 누가 새로운 시대를 정의할 기준이 될 것인가로 바뀌었습니다. 빈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도 충격적인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도전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이미 결승 이후의 시장까지 내다보고 판을 짜는 전략적 아이콘으로서 포스트 오디션 시대를 이끌어갈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되었습니다.